자, 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07-3 강의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죠? 이온결합 물질 잘 알다시피 우리가 화학결합 중에 이온결합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물질이고, 이런 애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도 많이 들어봤던 것이 전기전도성,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용해성, 이 두 가지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걸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전기전도성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전기를 통한다, 그리고 전기전도성이 있다 라는 것은 바로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입자가 있어야 되며, 그 입자들은 첫 번째 자유전자이거나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이거는 우리 금속결합에 가서 자유롭게 다시 한번 얘기를 다룰 겁니다. 두 번째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입자는 이온들이에요. 그래서 자유전자나 이온이 있어야 하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유롭게 움직일 때 우리는 전기를 통한다, 전기전도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전자 또는 이온이 존재해야 되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전기전도성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유전자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은 그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자, 염화나트륨과 같은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 첫 번째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당연히 뭐가 존재하겠습니까? 이온이 존재하겠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으므로,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는 하지만 강하게, 고체일 경우, 고체라는 의미가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해당되는데, 얘네들이 강하게 결합되어서 서로서로 붙잡고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없다. 하지만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전기전도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면 고체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염화이온과 이 나트륨 이온이 서로서로 어떻게 됐다? 강하게 묶여 있어서 이 염화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고자 하지만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너 나가지 마, 너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 하고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지만, 액체 상태나 수용의 상태가 되면 자유롭게 화살표 그림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일찍 출력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게 기체 상태라고 되어 있을 텐데 수용액 상태로 고쳐야 됩니다. 물 분자 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체가 아니고 수용액 상태가 맞아요. 수용액 상태.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고체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했다시피 바로 뭐냐면은 교실 수업 중 1학년 때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고체 상태의 특징은 이렇게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양이온 또는 음이온이 되겠죠.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고, 이온결합 자체가 매우 강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이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는 책상에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돌아다니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반면에 액체 상태는 우리가 수업 시간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실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체 상태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기체 상태. 결국은 액체나 기체는 또는 수용액은 바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온결합. 이온결합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 입자들은 이온인데, 이런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온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은 이온결합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구성 입자들은 이온인데,
이런 이온들이 고체에 있을 때는 서로 강하게 잡혀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지만, 즉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나 기체, 수용액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온결합 물질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용해성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 게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을 텐데 그걸 우리는 앙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이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조금 이따 그림이 들어 있는데 이 그림도 조금 잘못됐어요. 정확하게 하자면 이 큰 입자, 초록색의 큰 입자는 염화이온,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림처럼 작은 색의, 여기에는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 입자는 Na 플러스 양이온, 나트륨 이온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고체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으면 이 주변에 있는 물 분자들이, 여기에 이제 물 분자들이 뭐를 끄집어낸다? 요 염화이온을 끄집어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물 분자들이 여기에 있는 나트륨 이온을 끄집어내는데 이 힘이, 이 잡아당기는 힘이 이온 결합을 이루고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힘보다 뭐하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바로 한 개씩 한 개씩 떨어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떨어져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염화이온과 이 나트륨 이온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물 분자들의 배열이 차이가 있어요. 자, 우선 이렇게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구성 입자들이 물속에 녹아서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것을 우리는 수화라 그럽니다. 좀 개념을 넓히면 사실은 뭐라고 부르냐면 용매화죠. 용질이 용매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것을 용매화라 그러는데 때마침 용매가 물일 때 우리는 특히 수화라 그러고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안정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잡아당기는 이온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정전기적 인력보다 뭐가 크다면 물이 분자가 각각의 이온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다면, 사실 더 커요. 그렇다면 어느 게 더 안정한 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오는 게 안정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수화대에는 이 물분자가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을 둘러싸는 모습에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더 자세한 거는 배우게 되겠지만, 물분자가 극성분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극성분자. 그러면 도대체 극성분자가 뭐냐? 자, 일반적으로 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기적으로 어떤 성질을 띠고 있냐면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분자 또는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닌 입자,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은 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이온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분자들은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분자 속에 있는 총 양성자 수, 자, 원자 중에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수와 총 전자 수,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총 전자 수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이유는 아마 다음 시간에 분자의 결합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물은 가운데 산소가 있고 양쪽에 수소가 정확한 직선은 아니지만 구분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분명히 뭐죠?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중성인 이유는 물분자 속에 포함된 총 양성자수와 물분자 속에 포함된 총 전자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죠. 그런데 이걸 좀 세세하게 살펴봤더니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바로 뭐냐면 전자가 있을 텐데 이 전자의 분포가 뭐냐면 균일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산소 쪽에는 전자 분포가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유는 나중에 실제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유결합에 가서 할게요. 자, 수소는 어떻다? 전자 분포가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죠? 우리가 전자 분포를 점으로 찍었을 때 뭐 이런 상황이라면 산소 쪽은 전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런 중성 분자에서 산소 쪽은 전자가 많이 분포되었다고 해서 델타 마이너스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있다. 수소 쪽은 델타 플러스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전자들이 균일하지 않으며 산소 쪽에 많이 이렇게 점 찍었을 때 분포가 그지? 많으냐는 나중에 배울 거고, 이렇게 되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극성 분자라고 부르고, 산소가 전자 분포가 많은 쪽을 부분적인 음전하, 부분적인 전자 분포가 적은 쪽을 부분적인 양전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만 미리 예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물 분자들이 둘러싸는데 염화이온을 둘러쌀 때는 염화이온은 음이온이기 때문에 물 분자들 중에서 음이온을 좋아하는 델타 플러스, 즉 수소 쪽으로 향해서 머리로 접근을 해서 둘러싸는 거고,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죠. 그러면 양이온에서 주위를 물 분자로 둘러쌀 때는 마이너스를 띠는 부분이 먼저 다가가서 산소를 머리 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둘러싸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되다? 배열의 물 분자 배열이 어떻다? 차이가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물 분자를 둘러쌀 때 물 분자에 가까이 가는 쪽이 여기 수소 쪽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수소 쪽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음이온이구나, 염화이온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림도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용해성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 그랬죠. 자, 그렇지만 물에 잘 녹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앙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앙금들은 사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반드시 앙금의 종류와 색깔을 외워야 된다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다놓고 얘기하는데 알아두면 도움이 될 때가 분명히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개 파트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본데, 첫 번째 파트는 뭐냐? 은이온 Ag 플러스 은이온과 뭐가 만났을 때 할로젠화 이온이 만났을 때 앙금을 많이 생성합니다. 자, 할로젠화 이온에는 F- 플로린화 이온, 염화이온, 브로민화 이온, 아이오딘화 이온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만나서 만들어진 화합물은 AgF, AgCl, AgBr, AgI를 만드는데 요 세 개는 침전물을 만들죠. 하지만 얘네들은 앙금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앙금은 요 세 개지만, 그죠? 얘는 앙금을 생성하지 않고 얘네들은 앙금을 생성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바로 앙금의 색인데 흰색, 연한 노란색, 노란색 색깔이 조금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이온이 뭐가 만났을 때, 할로겐화 이온과 만났을 때 뭐가 가능하다? 구분이 가능하다. 즉 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앙금의 색깔로 검출하기 때문에 앙금에 만들어지고 색깔까지 기억해 두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돗물이 있다. 수돗물은 염소 소독을 하겠죠. 염소 소독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수돗물 속에는 염화이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돗물에다가 은이온이 존재하는 수용액을 넣게 되면 AgCl을 만들게 되고 침전물이 생기는데 흰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색깔이 탁해집니다. 마치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탁해지면 정상적으로 소독된 물이 우리 집에 들어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탄산이온 CO3 E-, 그 다음에 황산이온 SO4 E-가 포함된 물질 중에 앙금을 생성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하실 필요는 없고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바륨이온과 칼슘이온,
그 다음에 이런 이온들이 바로 이 두 이온 탄산 이온과 그 다음 SO4 2- 황산 이온과 결합할 때 만들어지는 물질. 자, 이렇게 만나면 BaCO3 탄산 바륨, 이렇게 만나면 BaSO4 황산 바륨, 이렇게 만나면 CaCO3, 이건 지워야 되겠죠, 탄산 칼슘, 이렇게 만나면 CaSO4 황산 칼슘. 자, 얘네들이 전부 다 무슨 색? 똑같이 흰색. 그래서 이 두 이온이 앙금을 생성하는 경우는 대부분 흰색을 많이 나온다. 특히 대표적인 이온이 바륨 이온과 칼슘 이온과 만났을 때 요 4개 정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뭐 딱히 규칙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PbI2 아이오딘화 납, 옛날 이름으로는 요오드화 납, 요건 노란색입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번외로 뭐 4번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암모늄 이온, 뭐 아세트산 이온, 질산 이온이 포함된 이온 결합 물질은 대부분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일 염화 암모늄이라는 게 있다면 얘는 앙금일 리가 없다라고 봐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앙금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색깔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면 100% 규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기억을 두 가지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물에 대한 용해성 정리를 해볼게요.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은 녹고, 이것들이 녹는 이유는, 잘 녹는 이유는 물이 이온들을 끄집어내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온 간의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보다 더 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물 분자 둘러쌀 때 좀 다른 배열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소수의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아 앙금을 형성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이겁니다. 바로 결합에 부서진다. 자,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 다른 결합 물질에 비해서 어떻다, 여기에서 다른 결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실 공유,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공유 결합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 비교적 강한 결합이므로 단단하다. 자, 그렇지만 쉽게 부서진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화학에서 수업시간만큼은 일반 생활에서는 우리가 단단하다 그러면 부서지지 않는다 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화학 수업시간만큼은 단단하다와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 단단하지만 쉽게 부서집니다. 자, 여기에 망치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인 배열로 번갈아 가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바로 이온 결합의 구조죠. 자, 그런데 얘를 부서뜨리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결정 단면을 우리가 좀 부수고 싶다면 망치 가지고 아주 센 힘으로 꽉 내려칠 필요 없다는 거죠. 한 칸만 뭐라 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밀어낼 수 있는 힘만큼만 툭 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칸만 뒤로 보내면 이쪽은 반발력을 탁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부서지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을 부수는 데는, 부서지게 만드는 데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다. 어떤 힘만 있으면 된다? 어떤 배열에, 이온 결합을 이루고 있는 배열에서 한 칸만 밀어내면 요 밀려진 부분은 쉽게 부서진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은 분명히 강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결합이긴 하지만 쉽게 부서지는 것이 이온 결합 물질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다.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들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가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이 자체가 상대적으로 강한 결합이, 아까 얘기했죠, 강한 결합이기 때문에 결합을 끊기 어렵고, 끊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즉 우리 이 에너지를 주로 뭘로 공급할 거냐면 열로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결합이 강하다는 것은 끊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한참 동안 열로 공급을 해야지만 끊어진다. 그러면 끊어질 때가 바로 녹는 점이죠. 고체가 뭐가 될 때? 액체가 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다가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여러분 친구들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친구들끼리 서로 손잡고 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움직이고 싶다면 주변에 날 잡고 있는 친구들 딱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합이 강하다면 내 친구가 나를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다면 끊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온도가 많이 높아져야지만이 끊어지고 액체가 되고 자유롭게 움직이면 액체가 되잖아. 그때 이제 온도는 많이 높아져 있을 거기 때문에 녹는 점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온 결합이 강한 결합이다. 끊기 어렵다. 끊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많은 열을 공급했을 거다. 그러면 끊어질 때쯤 되면 그죠? 결합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 이온 결합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 양이온과 음이온이지, 이게 끊어져서 자유롭게 움직일 때쯤 되면 온도가 많이 높아져 있을 거다. 즉 녹는 점이 높다. 이런 얘기 됩니다. 자, 비슷한 표현으로 상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가 녹는 점, 고체에서 그죠? 액체, 그 다음에 여기가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온 또는 상온, 자, 실온은 뭐 실제 온도라고 보면 되고 상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보통 25도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물질이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특정 온도가 25도씨가 녹는 점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온도에서 상태가 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 특정 온도가 녹는 점 아래에 있느냐 고체, 녹는 점 끓는 점 사이에 있느냐 액체, 끓는 점보다 위에 있느냐 기체,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온도에서 얘네들의 물질의 상태가 무슨 상태냐라는 것은 그 원하는 온도가 녹는 점 끓는 점 사이에 있느냐, 녹는 점보다 아래에 있느냐, 끓는 점보다 위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 물은 100도씨고 여기가 0도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5도씨는 100도씨, 0도씨와 100도씨 사이에 있죠. 여기 들어가는 거죠. 25도씨가. 그래서 액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금 NaCl 같은 경우 녹는 점이 거의 800도씨를 넘어서요. 약간 넘어서는데, 자, 그렇다면 소금은 지금 우리가 상온에서 뭐로 존재하죠? 고체 존재한다는 것은 25도씨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녹는 점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 고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특정한 온도가 녹는 점보다 높다면 당연히 액체가 되어 있었겠죠. 녹는 점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온 또는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녹는 점이 실온 또는 상온보다 높다는 뜻이고, 그죠? 그런 거는 결합이 비교적 강한 편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녹는 점 끓는 점에서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온 결합 물질이 결합력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F는 그죠? 비례한다. 뭐에? R 제곱 Q 마이너스 곱하기 Q 플러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R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이온 간의 거리라고 보면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거리. 자, 이온의 마이너스 이온의 전하량 플러스 이온의 전하량의 곱이 일정하다 그랬을 때 요거나 얘의 예를 드는 겁니다. 바로 이온 결합력은 요게 일정하다면, 그죠? 일정하다면 이온 간의 거리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분모에 있죠.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NaF, NaCl, NaBr, NaI는 양이온의 종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트륨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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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륨이온의 크기는 똑같은데 음이온들의 종류가 달라고 크기가 다르겠죠. 플로린화이온, 염화이온, 브로민화이온, 아이오딘화이온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온 간의 거리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더 멀어지겠죠. 자, 이온 간의 거리가 뭐해지면 커지면 뭐지? 분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끊기가 쉽고 끊어질 때까지 열을 조금만 공급해줘도 되고 그럼 녹는 점이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온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온 결합 세기는 약해지고 어떻게 된다? 녹는 점, 앞으로 MP라고 보통 선생님이 많이 적을 텐데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있죠. 요거는 음이온의 크기는 똑같고 양이온의 크기가 달라짐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이온 간 거리가 뭐할 때 일정할 때 전하량 그죠? 얘가 커진다면 자, 지금 표에서 이온 간의 거리가 일정하고 똑같은 건 없지만 비슷한 걸 한번 찾아봤더니 얘하고 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전하량 그죠? 전하량의 크기가 이온의 결합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231, 240 어쨌든 얘가 어떻습니까? 이온 간의 거리가 더 크게 되고 그러면 인력은 이온 결합력은 약해지게 되고 끊기 쉽고 녹는 점 끓는 점은 낮아져야 돼요. 자, 그런데 오히려 996 그 다음에 2572, 2500 훨씬 더 높죠. 얘가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영향력이 없다면 얘가 더 커서 더 낮아야 되는데 반대죠. 그래서 비슷한데 우리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 여기는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이죠. 그래서 우리는 1 플러스의 곱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절대값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크기 때문에 여기는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2 플러스 곱하기 하면 4가 되겠죠. 그러니까 훨씬 여기는 전하량 Q1 플러스 곱하기 Q2, Q 마이너스 곱하기 Q 플러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1 절대값 생각하면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Q 마이너스 Q 플러스 곱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이니까 4 정도가 나오겠죠. 훨씬 4배 정도. 정확하게 4배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식을 이용해서 정확한 이온 결합력의 세계를 계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비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더 커졌다. 2가 양이온, 2가 음이온을 곱하기 4. 여기는 뭐죠? 1가 양이온 곱하기 1가 음이온 곱하기 1. 그래서 얘가 이 친구 NaF보다 CaO가 뭐가 더 크다? 그렇죠. 이온의 전하량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당연히 그죠?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로부터 우리가 이온 간의 거리의 영향력, 그 다음에 이온의 전하량에 따른 영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온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온 결합력은 약해지고 끊기 쉽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아지고 이온의 전하량의 곱이 커지게 되면 이온 결합력은 세지고 요거보다 요런 경우가 되겠죠. 세지고 끊기 어려워지고 녹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가열을 해줘야 되니까 녹는 점이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요 표현 두 가지 경조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결합력이 강하다. 이거는 꼭 이온 결합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결합력이 강하다는 것은 끊기 어렵다. 끊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가열해줘야 될 거니까 녹는 점이 높다. 그리고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실온에서 액체 또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에 비해 결합이 강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식 계산할 일은 없겠지만 요 식을 써보면 이온 간의 거리는 분모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력의 반비례, 이온 전하량은 분자에 있기 때문에 비례 관계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학년 때 안 다뤘던 요 부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로 우리가 이온 결합력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저 멀리 봤을 때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으니까 둘 사이 전전기적 인력이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가까워지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나트륨 이온을 한번 살펴보면 나트륨 이온의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뭐가 있겠습니까? 전자가 돌아다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대가 되는 염화이온을 보면 여기도 원자 핵이 있을 거고 주변에 뭐가 된다? 전자가 돌아다닐 겁니다. 멀리 있을 땐 영향을 끼치지 않은데 가까이 가게 되면 전자 사이에 반발이 생기게 되고, 원자 핵에는 뭐가 있죠? 양성자, 또 다른 염소 쪽에도 양성자가 있을 텐데 원자핵과 원자핵, 즉 양성자와 양성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이에서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반발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모두 원자핵과 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이온의 원자핵과 원자핵,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반발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냥 양이온, 그 다음에 음이온, 얘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라고만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반발력도 있다. 문제는 얘네들이 뭐 할 때, 멀 때는, 그죠? 거리가 멀 때는 반발력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인력의 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죠. 하지만 거리가 필요 이상으로 가까울 때는 인력보다 반발력의 영향이 더 받아서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밀어낸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멀리 있을 때, 그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멀리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정전기적 인력에서 서로 다가가게 되겠죠. 얘기는 인력이, 반발력도 있는데 사실 반발력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인력이 더 큰 상황, 그럼 다가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붙는 경우, 그죠?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이온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딱 붙었어요. 그리고 이 거리를 이온 결합 길이 R0, 지금 그림에서는 이제 R0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어떻게 했다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그죠? 추가로 더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겹치게 될 수도 있다란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더 짧아지겠죠, 그죠? 근데 이게 겹치게 되면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고무공이 있어요. 고무공이 있는데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고무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고무공이 딱 만나 가지고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힘을 더 해가지고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지면, 그런 상황에서 힘을 딱 뺐어요. 내가 이렇게 양쪽에서 막 누르고 있다가 힘을 딱 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힘은 이렇게 튕겨 나가게 될 겁니다. 서로 밀어내게 되겠죠. 고무공이라서. 그래서 테니스공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무슨 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무공이라든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책상 위에서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테니스공을 양쪽에서 힘을 더 줘가지고 더욱더 더 붙게 만든 다음에 손을 딱 떼버리면 그런 상태에서 테니스공이 그대로 붙어 있지 않죠? 튕겨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력보다 뭐가 반발력이 더 크게 작용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인력이, 그죠? 즉 훨씬 크게 작용, 반발력은 거의 없다. 하지만 너무 이온 결합이 일어나는 거리가 있겠죠. 이온 결합이 일어나는 거리보다 더 가까이 붙게 되면 오히려 인력보다 반발력이 훨씬 커져서 서로 밀어내더라, 이런 얘기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무슨 표현이고? 에너지와 그 다음에 안정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양이온,
그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다가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얘네들이 멀어지는 거는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럽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안정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이 다가가는 거는 안정된 거고, 안정된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낮다라는 의미와 사실 동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다가갈 때는 안정된 모습으로, 이게 정상인 거죠. 그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다가가는 건 정상인 거고, 안정된 모습으로 더욱더, 왜 이온결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묶였을 때 이온결합이든 공유결합이든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정화되는 거죠. 이렇게 다가갈수록 안정화되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이 가게 되면 반발력이 생기겠죠. 전체적인 양이온과 전체적인 음이온 사이의 인력, 정전기적 인력인데 가까이 가게 되면 반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발력은 처음에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내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필요 이상으로 이온결합을 이루고 있는 이 거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서로 어떻게 되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플러스를 띠는 양이온과 마이너스를 띠는 음이온이 밀어낸다?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띠는 입자와 마이너스 띠는 입자가 서로 다가가는 것은 그게 인력이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분명히 다가가야 되는데 밀어낸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고 에너지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래서 반발력에 의한 그래프, 인력에 의한 그래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요게 이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합친 것이 가운데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실선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에 의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를 합친 게 요 빨간색, 그리고 그림에서는 실선인데, 요 지점이 어떤 지점이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죠.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안정된, 즉 가장 안정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바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리가 멀 때는 인력이 크게,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반발력이 크게 작용하고,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그 그림에서는 R0 될 때 바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양이온이, 음이온이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거리보다 더 작으면 반발력에서 밀어내가지고 그 거리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거리가 더 밀면, 더 크면 어떻게 해서 다가가서 그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양이온끼리 다가가는 것은 안정화되는 모습, 에너지가 감소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밀어낸다, 양이온과 음이온 반대되는 전하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낸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증가하고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그런 표현법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되겠죠. 이온결합이 형성되고 그 길이가 이온결합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면 됩니다.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분리했던 거고, 실제는 분리돼서 존재하지 않죠.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하니까요. 그래서 실제 에너지 그래프는 이런 식의 실선 그래프, 그리고 실제 이온 결합이 일어나는 거리, 너무 멀면 다가갈 거고 너무 가까우면 밀어낼 거고, 적당한 거리를 이룰 텐데 바로 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온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 그래프를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는 공유결합으로 수업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